그 제가 영어로 미처 번역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를 물론 오랫동안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소위 그 기독교 그 사회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기독교에 대한 도전들 또 일어나죠. 세속주의를 포함해서. 물론 그 전부터 일어났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세 개를 써놨습니다. 1900 비슷한 시기에 1845년, 1848년, 1844년. 1845년은 그 영국의 그 노동 계급의 조건, 삶의 조건이라는 제목이죠. 제가 미처 우리말로 번역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848년 거는 소위 공산당 선언이죠. 그리고 1844년 똑같은 해, YMCA가 탄생된 똑같은 해에 소위 소비자 협동조합의 시조로 불리는 맨체스터 협회, 영국 맨체스터 협회 로치데일이라는 곳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이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쓴 이유는 그런 급격한 세계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그 명암 속에서 사회의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뭐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공상적 사회주의,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이런 협동조합 운동, 또 기독교도 새로운 형태의 선교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YMCA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단체들, 기독교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제 분출했던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그 19세기 중반부의 그 유럽의 흐름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사회윤종이 일어나고 또 다른 다양한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도전들 속에서 기독교 사회, 특히 소위 개혁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세계에서 기독교의 도전에 응전해야 된다는, 기독교에 대한 도전에 응전해야 된다는 정신적인 각성과 새로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부흥운동이 여기저기서 주로 유럽 사회에서 발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그 당시에 YMCA, 조금 늦게 YWCA, 또 WSCF, 구세군 등 다양한 선교단체가 발족하죠. 이 시기에. 그리고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그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선교단체들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단체의 설립과 더불어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장철의 노력, 이런 노력들도 있었고, 또 그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그 종파, 주로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 또 개신교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등등 다수 교파적 경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교파들 간에 여러 다가오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그 기독교의 어떤 선교나 사회 문제 대응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거냐 하는 노력 속에서 사실 에큐메니컬 운동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성서나 신학 또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 방법이 개발되고 이런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좁게 YMCA 운동 탄생의 이제 직접적인 배경을 보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속에서 정신적 각성의 흐름이 강하게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그 YMCA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찰스 피니라고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특별히 각성과 대부흥운동, 기독교 각성과 대부흥운동, 아마 여러분들이 부흥사 무디에 대해서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찰스 피니나 무디가 중심이 된 그 외에 많은 부흥사와 선교운동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각성과 부흥운동의 물결 흐름 속에서 조지 윌리엄스가 있었습니다. YMCA를 초창기에 창설했던
조지 윌리엄스가 YMCA 역사를 보면 피니가 제작한 쓴 두 저서, 하나는 자각적인 그리스도인에 위한 강화라는 책과 종교 부흥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속주의의 도전에 어떻게 우리가 응전해야 되는지, 또 새롭게 각성하고 부흥해야 되는지, 그런 걸 쓴 종교 부흥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니가 한번 영국 전도 집회에 왔는데 아마 10번 이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전도 집회에 조지 윌리엄스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피니의 영향을 받고 뭔가 자기도 의미 있는 젊은이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아마 YMCA를 시작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 거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지 윌리엄스가 1844년에 동료 11명의 동료들, 그 의료직물과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기 회사를 포함해서 상회를 포함해서 주위에 있는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런던 YMCA를 창립하게 되는데, 요걸 설명하는 장이 세계 YMCA 역사책에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그 제목이 제가 여기 가로 2번째 쓴 In the Fullness of Time, 2장의 제목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때가 차서, 이런 뜻이죠. 때가 이르름, 때가 충만함, 때가 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2장의 챕터에 2장에 때가 찼는데 그 첫 문장이 기독교 런던 YMCA 창립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시기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썼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God speaks in different ways, in different times. 그러니까 아마 이 역사를 서술한 그 서술자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1844년 19세기 중반에 때가 찼는데 다른 시기라는 것은 그 19세기 중반의 유럽 사회겠죠. 다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것은 God speak, 말씀하셨다는 뜻은 YMCA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 도구를 만드심으로써 말씀하셨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1장 챕터 뒤에 YMCA's before YMCA's, 그러니까 YMCA 이전의 YMCA라는 표현과 함께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조지 윌리엄스와 그 친구들이 YMCA를 만든 게 그 공식적인 YMCA로서는 처음이지만 YMCA와 유사한 기독 청년들의 어떤 그 기도 모임, 회합, 성서 연구 모임이 이미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지 윌리엄스가 공식적인 깃발을 들었을 때 순식간에 11년 후에 세계 YMCA 연맹 첫 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데,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기도 모임, 성서 연구 모임에 청년들이 여운의 불길처럼 YMCA 이름으로 다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역사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YMCA's before YMCA, 이 시기에 조지 윌리엄스를 포함해서 선구적 YMCA 지도자들 또는 그 YMCA 공식 YMCA 전의 지도자들 속에 그 자기가 탐구하면서 발견한 3가지 공통된 어떤 특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이니셜만 적어놨는데요. M이란 건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missionary zeal,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missionary zeal, 선교에 대한 열정. 또 하나는 ecumenical vision, 그러니까 ecumenical 어떤 그 장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운동을 계속해서 어떤 세계를 꿈꾸는가,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상이 뭔가, 이 여러 가지 그 위기와 심각한 문제와 산업혁명의 와중기에 많은 뭐 어린이들의 노동부터 시작해서 여성에 대한 학대와 뭐 산업 사회가 가져온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어떤 비전을 가진 에큐메니컬 비전. 그리고 특별히 YMC 역사를 보면은 그 빠지지 않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이게 social concern입니다. 사회적 관심이에요. 사회적 책무, 사회적 관심. 기독교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왜냐하면 기독교가 받은 비판과 도전 중에 하나는 산업혁명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나 기존에 이미 기성 그 교회 권력이 되어버린 기성의 교회가 거기에 무관심하다라는 비판이 가장 주된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missionary zeal, ecumenical vision, 그 다음에 social concern, 이 세 가지가 그 YMCA를 초기에 주도했던 지도자를 안에 공통적으로 내재했던 그런 어떤 그 인격의 또는 의식의 요소였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런던 YMCA의 그 초창기 그 파리 기준, 파리 스페이스 전에 초창기에 그 목적문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의류직물과 그 외의 도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영적 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영어를 써놨는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 1855년에 세계대회에서 파리 기준으로 발전하면서 채택이 되는데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처음에는 이 젊은이들이 그 영적인 상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관심 영역과 활동을 넓혀가면서 나중에 뭘 넣냐 하면 소셜을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컨선, 사회적 관심,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거를 이제 목적문에 먼저 넣게 되고 지금 런던 YMCA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멘탈,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 외에 어떤 정신적인 상태도 떼어서 다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피지컬은 나중에 이게 YMCA가 미국으로 뭐 5, 6년 사이에 건너가는데요. 미국에 건너가서 소위 그 육체적, 신체적인 어떤 상태를 포함하는 소위 사중 목적 사업은 유일하게 미국에서 거기 강조되고 개발이 돼가지고 거꾸로 다시 유럽과 아시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영적인 상태, 나중에 사회적 관심을 포함하고 또 멘탈, 그 다음에 신체적인. 그래서 나중에 그 전인적 인간, the whole person 이런 개념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파리 기준은 잘 아시고 아마 또 이 과정에서 간사학교에서 이미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보면은 이 파리 기준 중에서도 요 세 가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에서,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에서 제자됨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또는 기독교 신앙 믿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과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또는 그 본을 보여준 그런 삶 자체를 제자로서 그대로 풋스텝을 삶의 어떤 그런 자체를 따라갈 거냐, 디사이플십이죠. 제자됨. 이게 많이 강조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청년들 가운데 그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이건 다분히 유럽적 시각입니다. 유럽이 진원지고 아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를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확장하는, 그러니까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는 굉장히 그 제국주의적인
그 당시에는 이 기독교가 제국주의적 틀 안에 있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이제 그래서 YMCA가 그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럽의 기독교의 도전과 각성과 재부흥운동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1844년에 시작된 YMCA 운동이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당시 에큐메니컬 운동을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은 소위 그런 슬로건이 있죠. 그 교의 또는 교파는 우리를 나누고 그리고 선교 또는 사회에 대한 공동선을 위한 행위, 선교는 우리를 연합한다. 그런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에. 그러니까 이 교파와 교파에서 있는 그 소위 교의, 신조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공동의 교회로서 또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어떤 미션, 공동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일할 때는 우리가 단합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YMCA에 여러분들 12명을 보면 그 12명의 초기에 젊은이들, 평균 나이가 23살이었다고 하죠. 젊은이들이 각기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자체가 에큐메니컬했고, 그리고 교회 교의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될 사회적 책임에 훨씬 더 이렇게 전념했다는 뜻에서 그런 그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냐, 에큐메니즘이 뭐냐, 교회 연합 운동이 뭐냐, 신앙 연합 운동이 뭐냐 하는 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활동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도 당시 YMCA였습니다. 헨리 듀낭, 앙리 듀낭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적십자에서 창설한 그리고 세계 YMCA 대회 1855년 대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고 최초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받았지만 그 다음에 그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계 YMCA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알모트, 그 소위 그 Student Voluntary Movement, 그 미국와의 어떤 그 이 현재를 있게 한 초기의 그 미국식 대학교 선교 운동의 주창자였고 지도자였고 또 WSF, 우리는 KSF죠. WSF 세계 기독학생 총연맹을 창설한 신분이고 이분도 물론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에 WCC가 인정하는 초기 탁월한 지도자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스 YMCA의 초대 그 간사였던 W.A. 비설 후프트는 나중에 1948년에 WCC 세계교회 협의회가 창설이 됐는데 첫 사무총장을 맡은 분이기도 하죠. 그래 이게 일종의 그 좋은 인디케이터입니다. 그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력을 배출한 어떤 그런 시드베드로서의 YMCA.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책이 세계 YMCA 역사책의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역사책인데요. 제 바람은 이제 제가 한 2, 3년 있으면 정년 퇴임을 하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책과 아태연맹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을 번역하는 게 제 그 퇴임 후에 첫 숙제로 스스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그 YMC 운동에 종사하는 간사님들과 회원 우리 볼런티어들이 세계 YMC 역사를 정말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볼 수가 없는데 뒤에 여러분들 제 PPT에 밑에 그 노트 주 다는 데 있죠. 글을 보시면 그 선언문이 목적문이 다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다른 에큐메니컬 단체들도 파리 기준의 중심 개념들을 그 목적문에 비슷하게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YMCA가 파이오니어로서 그 이후에 생겨난 많은 에큐메니컬 단체들에게 그 어떤 방향이나 그 과제나 선교 목적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98년에 탄생한 YWCA, 1895년에 탄생한 그 아까 말씀드린 WSCF, 또 2차 대전 직후에 탄생한 WCC에 여러분들이 목적문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던 큰 그 휘장은 저희로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요한복음 17장 21절이 중간에 새겨져 있고 1881년 제9차 세계대회에서 채택되게 됩니다. 많은 경론 끝에 7장 12절을 그 세계 YMCA를 상징하는 대표 성서귀절로 합의하고 이 의미는 로고의 의미는 세계 YMCA 운동의 일치, 그 다음에 펠로우십인데 우정이라고 해도 좋고 친교라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를 연합하는 그리고 밖으로 비기독교권으로 또는 다른 종교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에큐메니즘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운동이 이제 점차 유럽으로부터 비기독교 국가들, 아프리카, 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 주로 제국주의 시대 강제로 다 가톨릭 국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어쨌든 다양한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운동의 에큐메니컬 특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YMCA 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노력도 강제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소위 기독교적인 어떤 그 가치와 오랜 세월의 어떤 문화와 이런 그 토대에 의해서 형성된 소구와 달리 아시아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또 라틴 아메리카는 강요된 기독교 속에 살았고 아프리카도 물론이죠.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로 이제 YMCA 운동이 스며들면서 서구가 개발한 YMCA의 어떤 모형이랄까 패턴이 작동하지 않는 걸 느끼면서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더 현지화되고 개념이 확산되고 개념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형성되는 동시에 이게 너무 멀리 나가면 이제 YMCA 간의 어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이덴티티가 뭐냐, 우리를 일치시키는 공동의 어떤 묶어주는 끈이 뭐냐 이런 것들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그 unity in diversity, 다양성을 인정하되 우리를 어떻게 계속 하나의 운동체로 전 세계 간에 묶고 갈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도전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세기가 지난 이후 제가 1세기를 부쩍 띄워서 죄송한데요. 1세기 이후에 YMCA 안에 이제 주체성의 위기가 이미 그 전에 왔습니다. 주로 미국 YMCA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YMCA가 소위 피지컬, 신체적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사중 목적 사업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그 서구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후에 개인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공동체보다는 그 소위 그 the whole person, 영적, 신체적, 또 intellectual 또는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이런 걸로 구성된 그 whole person, 전인적 인간, 개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그래서 이게 사업, 무슨 뭐 수영장, 체육관, 농구, 또 뭐 배구, 스포츠의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체적 중심의 개인의 개발이 굉장히 미국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그게 다시 유럽과 아시아에 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실은 이후 10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YMCA가 굉장히 그 비대하게 성장하고 기구적으로 비대해지고 지금도 그렇죠. 미국 아이가 조직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운동이 경직화되고
타성화되었다는 자기 반성이 이제 1세기에 다가오면서 YMCA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매달렸던 신앙과 신학에 대한 발전 없이 프로그램이 막 그 모노발식으로 발전되면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물론 지금 전개됐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걸 다 해서 뭘 하자는 거냐. YMCA의 초기의 목적, 왜 우리가 존재하게 됐는지, 초기의 목적에 대한 모호성과 사업 우선주의에 대한 자성과 비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1955년에 프랑스 세계대회에서 YMCA 운동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자기 비판과 자성이 일어나면서 소위 우리의 DNA, 우리의 초기 운동 지도자들이 물려준 그 유산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기 이 1955년 프랑스 대회 기록을 보면 이 파리 기준이 지금도 유효하냐, 유효하다 아니다, 뭐 새로 써야 된다, 이런 그 논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00 그런 논쟁 이후에 그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게 한 14년 후죠. 1969년 노팅엄 대회에서 파리 기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많은 논의와 또 각 국가 YMCA와의 그 교신과 의견 수렴과 이런 거 이후에 세 개의 대안이 파리 기준 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됐는데, 하나는 파리 기준에 대한 해명서, 설명서를 동반해서 파리 기준을 그대로 채택하고 재확인하자 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은 파리 기준을 현대인이 수용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자, 수정해서 제출하자,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리 기준이 이제 시대적으로 낡았으니까 완전히 폐기하고 새 목적문을 써서 대체하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세계화 연맹에 그 이제 1번은 이제 저희들이 캄팔라 프린시플로 캄팔라 원칙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2번과 3번의 내용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73년 우간다 세계대회에서 다시 주체성과 사명, The Identity and Mission, 이런 제목으로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수도인 캄팔라에서 그 제1한 해명서를 캄팔라 원칙으로 채택을 하게 되죠. 근데 2와 3번을 보면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입수를 하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팔라 원칙의 특징을 보면 파리 기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리 기준을 이제는 뭐 전 세계 YMCA, 전 세계적으로 YMCA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기독교 중심으로 아니라 기독교인 중심으로가 아니라 비기독교적으로 그리고 보다 포용적으로 파리 기준을 해석하려는 저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개방적인 회원 정책 이런 말이 있죠. 종교와 연령과 성과 종족,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게 파리 기준의 정신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와 연맹은 각자의 목적을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파리 기준을 여러분들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맞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그 유니티를, 우리의 공통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문이, 여러분들이 다르게 표현한 목적문이 어떻게 파리 기준의 정신에 일치하는지, 정신을 따르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세계 YMCA 그 헌장을 보면 각 국가 YMCA가 헌장 그 목적문을 바꿀 때는 항상 세계 YMCA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세계 YMCA 협의 속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런 동시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쓴 목적문이
어떻게 파리 기준의 정신에 일치하는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헌장에 변치 않는 조항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파리 기준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읽어보니까 누가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금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 않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거 그냥 좀 써봤는데 그걸 참고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이렇게 또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세계를 사는 YMCA의 성격을 인식할 때 파리 기준의 정신을 천명하는 행위는 다양한 YMCA와 그 회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 저는 이거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역자로 더 편할 것 같은데 동역자로서 다음과 같은 명령에 충실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와 정의, 영어로는 justice for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인을 위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일한다. 요즘 이제 SDG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SDG 여러분들 10번을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justice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 간의 재관계가 사랑과 이해에 기반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일한다. 조금 어색하죠, 한국말이. SDG 16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YMCA와 사회 안에서 YMCA 산하의 조직체와 기관 안에서 진정성, honesty, 깊이, depth, 창조성, creativity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도록 일한다. 이것도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독교적인 경험의 다양성과 심오함을 실증하는 지도력과 프로그램 패턴을 발전시키고 유지한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가 굉장히 단일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독교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표출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이렇게 열려진 그런 그 해석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전인적인 개발, 전인적인 인간의 개발, the whole person, 아까 말씀드렸던 사중 목적 사업, 또 그런 걸 포함해서 이게 이제 캄팔라 프린시플입니다. 자, 이제 아시아로 좀 넘어가 보죠. 사실은 그 아시아 태평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아시아 YMC 연맹으로 시작했다가 소위 그 호주와 뉴질랜드 후에 60년대 후반 70년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아시아도 아시아 내부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 호주와 뉴질랜드는 거의 뭐 그 남태평양에 존재하고 있는 유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고 있지만 이 아태 연맹의 운동 과제나 아젠다를 세팅하는데도 이분들의 의견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늘 이게 충돌이 많고 갈등이 많은데요. 하여튼 그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그 다시 한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키스탄에서 호주까지, 뉴질랜드까지, 그 다음에 피지에 작은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정식 멤버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몽고, 일본,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4개국, 지금 라오스의 YMCA를 개발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YMCA가 거의 뭐 컬랩스에서 망했다가 다시 그 청년들 몇 명으로 새롭게 이제 베트남화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이미 우리의 멤버이기 때문에 일국 이체제의 정책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소위 그 related YMCA, 그래서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그런 그 YMCA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APA와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 아시아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는 다양성이 특징입니다. 아시아라는 대륙은 다양한 인종, 종족, 종교와 문화. 아마 지금은 한국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파키스탄 이런 네팔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좀 익숙해졌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소위 단일 민족의 장점과 우리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시아를 넓혀보면 종교와 문화, 기후 환경, 역사적인 경험과 사회적 맥락,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르다고 할 정도로 다양성이 특징인 대륙입니다. 동아시아, 또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등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이죠. 라오스,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뭐 스탄 붙은 곳, 그리고 미들이스트, 중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동이 아시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아직도 논란 중이죠.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 나와 있지만 인도네시아, 인디아, 필리핀에도 수백만 개의 그 종족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인도네시아로, 인도로, 필리핀으로 나라라는 국가라는 걸로 묶여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 소수민족, 또 소수민족 언어를 쓰는 다양한 언어, 문화, 관습이 아직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로컬 랭귀지들이 없어지고 있죠. 그런 다양성이 죽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흔히 아시아를 세계 5대 종교의 발상지라고 하죠. 여기서는 뭐 도올이 얘기했지만 기독교 탄생도 팔레스타인 지역도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의 일부다. 도올의 주장이고 어떤 학자들이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포함하면 5대 종교죠.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뭐죠? 유교를 종교로 본다면, 그리고 다종교, 다문화 사회 이미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현재적인 갈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 미얀마 갈등을 포함해서 오랜 식민지 유산, 제국주의적 유산으로부터 연유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제가 든 건 타밀과 싱할리죠. 스리랑카의 타밀과 싱할리. 소위 분리하고 통치하는. 그래서 아시아 YMCA의 운동 과제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인식할 때, 각 사회를 인식할 때 사회 인식과 변화에 대한 어떤 사회 문맥적인 접근, 우리말로 맥락적인 접근,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접근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테와이 연맹 1년에 한 번씩 하는 확대 이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120명이 참석하는. 이번에는 4월 1일, 2일 날 하는데요. 거기에 꼭 우리가 빼지 않는 게 미션인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현재 아시아의 맥락, 변화하는 맥락,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의 미션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이 사회의 변화의 맥락에 계속 타당한지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그런 우리 확대 이사회에서 미션에 대해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조금 반복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생알리와 타밀의 오랜 전쟁, 내전이 좋은 상징이지만 오랜 기간의 식민지 제국주의적 침탈의 상흔이 계속 우리 아시아 사회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과 민족국가 수립 및 개발 경로가 여러 가지로 왜곡돼 왔죠. 지금 다시 미국의 레이시즘을 계기로 이 레이시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그 차별의 뿌리, 콜로니얼리즘, 식민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보다 깊은, 보다 완성된 소위 탈식민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세계 시민사회에 또 다시 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도 비민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정권이 계속 등장하고 반복하고
쿠데타가 끊이지 않고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에서 가부장적이고 국수적인 요소가 계속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아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다 하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지만 한국은 그래도 제도적인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보다 혁신되고 많이 진전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고 또 그걸 지켜야 되겠죠. 아시아의 문맥 속에서 정체성과 미션 찾기입니다. 주로 이제 아시아의 YMCA가 소위 저는 이식되었다고 얘기하는데 플랜팅이 된 거죠. 이식이 된 거죠. 많은 나라에서 유럽과 북미의 해외 또는 외국 부서를 통해서 1980년대 이후에 1880년대 이후에 아시아의 급속도로 YMCA 운동이 이식되고 확산됩니다. 또 운동의 확산 초창기에는 서구와의 YMCA 프로그램을 이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새끼를 못 먹는 동티모르에 호주에서 YMCA 세운다고 가가지고는 수영장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동티모르는 사면이 바다라서 애들이 자라면서 다 수영을 자연스럽게 해서 개수영이지만 개헤엄 다 배우는데 수영장부터 그게 서구식 발전법 수영장 만들었다가 2년 만에 폐쇄를 했죠. 우리도 1960년대 미국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 인디언 캠프를 많이 했었죠. 인디언이 진짜 누군지 모르면서.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식민의 흐름 속에서 이런 YMCA를 토착화해야 된다. 한국에 맞는, 필리핀에 맞는, 인도네시아에 맞는 YMCA를 새로운 패턴으로 YMCA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자립, 미국의 지원금, 유럽의 지원금, 영국의 지원금으로 영국 유럽 사회 YMCA 프로그램을 카피하는 그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자립하면서 우리의 토착에 맞는 그런 YMCA 운동의 운동 과제와 또 프로그램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YMCA의 1960년대 아시아 YMCA의 주로 컨퍼런스나 컨벤션의 주제들을 보면은 1963년에 변화하는 아시아에서의 YMCA 역할, 1971년에 개발하는 아시아에서 함께 Together in a Developing Asia.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는 유엔이 정한 개발의 연대인 거 아시죠? 아시아 YMCA에서의 정체성과 미션. 이건 이제 1975년 1955년 100주년 대회 이후에 1969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흐름을 타고 아시아에서도 이 아이덴티티와 미션을 찾는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또 1979년에는 아시아에서 화해에 헌신하는 YMCA, 식민 이후에 각 국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에 YMCA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1970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970년에 있었던 개발에 관한 그러니까 YMCA가 개발을 어떻게 정의하고 YMCA가 유엔이 주창하는 개발에 어떻게 참여할 거냐, YMCA 관점은 뭐냐, 이걸 논의하는 플래닝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스테이트먼트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하나는 YMCA는 사회 정의, 바람직한 경제 질서, 정치 조직, 문화의 개발 문화의 개발 등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모두가 경제 개발에 올인하고 있을 때 YMCA의 개발에 대한 관점은 이런 걸 다 포괄해야 된다 하고 주창한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YMCA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사고하고 다시 이걸 구조화하고 재정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1986년에 있었던 다
종교의 사회적인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YMCA의 어떤 선교적 증거, 위트니스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이런 주절에 있었던 세미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YMCA는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과의 연대 속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매진하는 선교 도구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소위 extended ecumenism, 확장된 에큐메니즘. 그러니까 이게 교파 간 또는 기독교와 개신교와 가톨릭 간 이런 소위 크리스텐덤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다른 종교와 무신론자와 다른 종교와 함께 기독교가 이상하는 그런 세계를 위해서 손잡고 솔리데리티에 있죠. 함께 일해야 한다 하고 이제 주창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따라서 어떠한 편에 없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인간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세계 YMCA 연맹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990년에 세계 YMCA 대회가 몇 차 대회인지 까먹었네요.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서울 대회에서 다시 그 100주년 대회처럼 다시금 이 파리 기준과 캄팔라 원칙 이후에 우리 세계가 너무 변했다. 그리고 너무 다양화됐다. YMCA도 너무 다양화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션, 선교적 목적을 깊이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때 그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거기서 서광선 박사님이 그 위원장을 맡고, 그 위원회 이름이 지금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그 여러분들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노트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죠.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가 그 이후에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광선 박사님이 그 위원장이. 그래서 전체 세계화의 맥락에서 보면 서광선 박사님이 위원장이 돼서 나중에 그 이후에 8년 이후에 독일의 프레셴에서 1998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전 21, 챌린지 21이 새로운 목적문은 아니지만 현대적으로 해석된 새로운 선교선언문으로 채택이 되는데, 그게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1998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모시고 일하던 바트샤, 나중에 세계화의 사무총장이 되셨죠. 이분이 주도해서 서광선 박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이제 선교선언문 검토 작업을 시작해서 그 막바지에 아시아에서 이제 아시아의 세계 YMCA에 제출할 아시아가 만든 선교선언문이 이겁니다. 1997년에 일본 도산소에서 만든 건데, 이건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세계화하고 그 챌린지 20연에 다른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면 The Aged and Peoples with Special Needs 있죠. 세계화의 선언문에는 이게 없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노령화되는 사회를 예측하면서 노령 인구들과 그다음에 Special Needs, 그러니까 장애자를 포함한 스페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된다. 그들을 보살피고 운동과제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게 하나 다르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국가 간에 또 사람들 간에, 여기 보면 equitable re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공정한, 굉장히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 근데 사실은 이게 UN SDG의 10과 거의 비슷한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죠. 지금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한 국가 안에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모르겠어요. 누가 예견했는지. 이걸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명시한 건 굉장히 탁월한 해안이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MCA 챌린지 2에는 시민사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기는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액티블리 활발하게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YMCA도 시민사회의 일부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챌린지 21까지 오게 되는데, 챌린지 21에 대해서는 먼저 공부를 하셨나요, 여러분? 누가 한번 대답해 보셔요. 그 YMCA 목적문 공부 안 하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지금 못 보고 있어서 말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치셨나요? 아니면 안 거치셨나요? 목적문 공부하셨나요? 수업에서 공부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사들은 목적물을 다 보지 않았을까요? 예, 다 알고 있죠. 그럼 제가 그 설명을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 그 첫 번째 뭐 여기 제가 다 여기 그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다 익숙하니까 여기 이제 빨간 것은 모든 피조물이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의에 기초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화해의 인간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기독교적인 이상을 나눈다 했는데 이게 YMCA가 소위 그 에큐메니컬 단체로 아까 말씀드렸죠. 에큐메니컬 비전. 에큐메니컬 운동의 비전이 뭐냐라고 할 때 아마 서 박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들이 나름대로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그 데피니션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적인 이상은 이런 것이다. 물론 훨씬 더 구체화돼야 되겠지만 그거고요. 다른 얘기는 마지막으로 제가 발제를 끝내기 전에 그리고 이제 한 10분 쉬고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부원 총장이 거기 가서 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우리 홍경표 실장님이 아테와이 뭐 얘기도 잠깐 해달라고 이 아테와이 연맹의 그 미션과 역할이 이런 겁니다. 빨리 얘기하면 일단은 아태 지역에 속한 24개 YMCA를 대표 대리하는 거고요. 또 지역 연맹처로서 각 국가 연맹에 YMCA 운동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기하고 운동 목적에 따라 일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션 인 컨텍스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또 국가 연맹 간, 또 세계 연맹과 또 타 지역 연맹, 뭐 아프리카 연맹, 라틴 아메리카 연맹, 유럽 연맹, 또 미들 이스트 중동 뭐 이런 연맹들이 있습니다. 북미 연맹이 있죠. 지역 연맹과의 운동체 간 협력. 이걸 이제 YMCA 용어로 IMC라고 합니다. 인터 무브먼트, 운동체 간 코퍼레이션, 운동체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상호 신뢰와 상호 책임성에 기반하여 공통의 운동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하고 이걸 이제 실천하게 하는 일, 상호 간 학습의 기회를 창출하는 일, 그래서 뭐 중견간사학교 같은 걸 하는 거죠. 운동체 간의 대화와 협의, 역량 강화, 공동 실천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게 이제 APAY의 역할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발제가 1시간 정도 거의 다 된 건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훑어보시면서 10분간 휴식하고 다양한 질문과 문제 제기, 코멘트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